자, 완벽하게 갖춰진 시작은 없습니다. 제가 주방 막내로서 한 7, 8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사직서를 낸 다음에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8평짜리 이제 가게를 얻어서 조그만 펍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운영하던 매장인데요. 지금 사진을 좀 이쁘게 찍어서 그렇지 사실은 테이블 3개 들어가면 끝나는 아주 조그만 가게입니다. 저는 양주를 팔았습니다. 양주와 치즈 스틱 단 2개만 팔았는데 고시촌은 사실 저렴한 메뉴를 많이 팝니다. 1,000원짜리 와플,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3,000원짜리 정식.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히 이런데 먹을 만한 치즈 스틱이 없다라는 이유로 수제 치즈 스틱과 양주들 한 잔에 3,000원, 4,000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런칭을 한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아무도 오지 않죠. 여러분들이라면 오겠습니까?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만큼 지식이 없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이 놀러 와서 형 여기 월세 얼마야? 그냥 여기 형 나라라고 생각해. 그냥 형 하고 싶은 거 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동생이 가고 고요한 새벽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치? 여기는 내가 만든 내 나라지? 근데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지? 월세 50만 원? 이게 그렇게 내가 괴로울 만한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나라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살자라는 마인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 마인드는 그 다음부터 엄청 큰 변화를 줬습니다. 손님을 내 거를 뭔가를 팔고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어머니 친구들, 우리 누나 친구들 오면 그러한 진짜의 손님처럼 고객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 방에, 내 공간에 누구랑 재미있게 놀아볼까? 노래하는 버스커들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주변 또 친구들한테 니네들 생각은 어때? 돌아오는 말은 이렇게 좁은데 손님도 이렇게 없는데 공연비는 줄 돈 있어? 누가 이런 고시촌에 공연을 하겠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오면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많은 버스커들한테 DM을 보냈고 개미와 배짱이라는 팀이 섭외가 돼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연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신기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골목을 사람들이 메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촌에 그 김밥집 세탁소가 있던 골목은 인파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이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쑥스럽고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손님들은 저를 찾으면서 음료나 술을 시키는데 저는 팔지도 않고 그냥 인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파 속에 숨어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여성분이 골목길에서 멈춰서서 공연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 누구야? 여기 사장님 누구야? 제가 사장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이때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던 그 소름과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연은 계속 지속됐고요. 우리 가게는 정말 특별한 가게가 됐습니다. 장사를 하는 가게가 아니고 뭔가 같이 살아있는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제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것의 모토가 되는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지?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걸 주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던 그럴듯한 공간, 그럴듯한 위치, 그럴듯한 회사, 그럴듯한 아이템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거나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룰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만드는 스토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술 전시팀을 섭외를 했고요. 섭외는 당연히 8평짜리 매장, 시설물적으로는 좋을 게 없죠. 하지만 스토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스토리.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 예술팀, 공연 예술팀과 조인이 돼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이런 말이 있죠. 야, 공연은 오케이. 전시를 한다고? 그림 3-4장밖에 못 하는데? 여기 사람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한 명, 당신만을 위한 전시회. 가게에 한 명이 들어오면 작가 한 명이 1대1로 본인의 그림 4개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그 뒤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드라이플라워 아티스트와 손님과 연결해서 드라이플라워도 수익을 내도록 했고요. 캐리커처 전시를 해서 캐리커처 아티스트들과 연결도 해줬습니다. 전시와 공연이 함께하는 아티스틱 펍. 이게 저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유일해질 수 있습니다. 크고 넓고 그럴듯한 거, 대단한 거, 멋있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환경,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잘 살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누구나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8평 매장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더 크게 한번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홍대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상상마당 옆에 이제 유쾌한 연어라는 연어 무한리필 매장을 런칭을 했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됐고요. 해서 급속도로 매장들 가맹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브랜드를 같은 원리와 같은 마인드로 만들었고요. 제 200호점까지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직영 매장으로 제 한 20개 매장 이렇게 런칭을 한 치킨대학교라는 브랜드고요. 그때 팔았던 메뉴들입니다. 저는 요리사도 아니고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단 1년 만에 100호점 그리고 현재까지도 브랜드 인큐베이팅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믹스와 융합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상은 합니다. 2개 이상을 섞으면 유일해진다는 책도 있죠. 타이탄의 도구.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치킨대학교는 치킨과 대학교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대학교스럽게 그리고 오픈도 개강 중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서 1,000원씩 장학금도 줬고요. 단순히 치킨 파는 데는 많죠. 단순히 찜닭 파는 데도 많고 단순히 닭볶음탕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3가지를 한 냄비에 파는 데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연어 파는 데는 많고요. 육회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육회와 연어를 같이 파는 데는 이 당시에는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자, 사업은 계속 가속도를 내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치킨대학교, 아까 이 아이템이죠. 중국에서도 한번 런칭을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좋은 계기였고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메뉴를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오토쿠와 홍콩 까오롱비에 의해서 이제 메뉴만 판매해보기로 했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현지에서 물류창고와 공장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뻔한 스토리죠. 잘 모르고 투자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그런 환경,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주는 사람을 잘못 제가 본 거죠.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투자는 실패하고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타던 차도 다 정리를 했고요. 직영점도 다 정리를 했고 남는 거는 가족들한테 조금씩 빌려서 모든 빚은 청산하고 0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밤하늘을 우두커니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8평짜리 매장에서 아무 손님도 없을 때 매장 앞에서 우두커니 올려봤던 그때의 하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다시 8평 매장 그때 가장 즐거웠던 때로 돌아왔을 뿐인데 내가 왜 지금 괴로워야 되지?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인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상실감입니다. 탑을 높게 쌓을수록 상실감은 커집니다. 그러나 초점을
탑이 아닌 나 자신을 돌리면 아쉬움은 남아도 상실감은 줄어듭니다. 잃은 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갔을 뿐이죠.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언젠간 크던 작던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저는 이제 무일푼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은평구에서 조그만한 이 매장을 빌려서 배달로서 한번 다시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제가 직접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돈이 없어서. 저는 그때까지 배달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스스로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하지 않고, 게임, 취미 하지 않고, 시간 때우는 무의미한 동영상 보지 않고, 술과 담배 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핸드폰 만지작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뭘 더 하기로 했느냐? 제가 이 당시에 하고 있던 배달 운영 관련된 자료 찾고, 타 매장 벤치마킹하고, 자기개발 동영상 보고, 낮잠 자고, 오래 일하고, 제가 17시간씩 매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완전하게 자자. 자, 이것만 지키니까 바로 지역에서 1등, 2등을 할 수 있었고요. 매출이 높으니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급속도로 매장을 런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당시에도 배달로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저는 항상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스스로를 믿었고 지금까지 8평 매장에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했을 뿐이고 내 사업이 궤도 위에 올라갈 때까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자 했습니다. 제가 치킨대학교가 망하고 배달이라는 사업으로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 6가지. 이걸 하지 않는 거를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몸은 더 편해지고 운동을 하니까 살은 안 찌고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값을 줄일 수 있고 어깨는 더 가벼워지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그 영역에서 우위에 섰을 때 저는 지금 하루에 4시간도 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몸은 더 건강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너무 빡세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진입할 때 믿어보시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내 시간을 소중한 사람한테 쓸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혜택에 비하면 아주 작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시간도 물리적인 겁니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세요.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닌 조화다. 맞습니다. 가성비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은 시간을 앞당겨서 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업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집니다.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말했던 지금 뭐 제 채널인데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기술력과 이 영상 제작력으로 또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영상 제작도 해줄 수 있고 영상 교육도 할 수 있고 제가 잘하는 거 아까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제작과 창업을 섞어서 창업자 스스로 본인 영상과 본인 제품을 만들어서 유튜브도 하면서 본인 장사까지 하는 스마트 창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죠. R&D, 메뉴 교육센터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가서 배달의 1인자가 돼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엠브로 컴퍼니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공하며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 자, 그의 첫 번째가 CCP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볼인원, 이제 고아원이죠. 그리고 외식 문화 융합 활동. 나눔 활동은 2016년에 제가 치킨 10마리를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회복지재단,
그 여러 단체에 주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인원 지원. 이 당시에 돈이 없을 때죠. 우리가 잘하는 거, 음식, 볼인원 주방에서 주방을 도와주고 하는 재능 기부. 이게 접니다. 나눔 활동에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참여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회사가 반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마음에 품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마인드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발달장애 청년 작가의 그림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 그림으로 치킨 박스 패키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림과 의미와 외식이 함께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함께하는 사장님들과 우리 직원들, 팀원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자부심은 사업을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회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회.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부싯돌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힐 때 기회라는 불꽃은 찰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이 불을 붙일 수 있을 때 그 기회는, 그 성공은 오로지 여러분께 됩니다. 결국 세상과 부딪혀야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편물이 도착하듯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움직여서 행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제안들,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나에게 미래란 근원지를 찾는 여정인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미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얻냐? 이미 이루어진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세요. 확신을 가지셔야 되시고, 모든 사람이 그게 안 된다 할 때도 그게 이루어진 느낌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누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또라이 같은데? 멀리 하셔야 되세요. 그런 사람. 제 주변에 동창은 저는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오히려. 하물며 가족까지도.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를 살며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지해야 됩니다. 찰나의 믿음은 찰나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거를 무의식 속에 아예 새겨 넣으셔야 되세요. 성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자, 원하는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 느낌이 찰나에 머물지 않도록 내면에 단단하게 붙잡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붙잡은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단컨대 여러분이 생각한 그 미래는 현실이 돼서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자, 성공.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8평짜리 제가 매장에서 포부를 갖고 시작했던 그 마음, 그 하나만 잃지 않았던 거, 그 마음이 저를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던 코를 골던 이미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시간이란 종이 위에 여러분이란 연필은 영혼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쩌면 매너리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매너리즘을 잘 이겨내는, 소소한 곳에서 감동을 찾아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계실 거고요.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꿈을 이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8년 전에 생애 첫 매장을 준비하던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공간은 기쁨과 떨림과 벅참과 미래가 섞여 있었고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미지의 장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까지도 도달했죠. 결국 또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저의 진정하고 유일한 자유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8평에서 시작한 저의 이야기가 8평으로 시작하는 분들께 그 용기와 어떤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